믿음과 사랑을 주신 조현수 대표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디서는 잘 모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제만큼 안 나오고요. 어제 센터 계약하신 분 계십니까? 네, 센터 계약은 오진 않았어요. 안 왔어요? 시요. 다행이다. 계십니다. 어디? 어디 계약하셨어요? 어제 이경에서는 문정교사는 하셨어요? 예. 어제 입금됐습니다. 이게 사냥 사람이 주 원료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55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오늘은 이 조직 판매의 기본적인 어떤 문화고 그리고 이 수소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통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함정에 자주 빠져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와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잘 됐더라면 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책임을 어디로 돌렸느냐면 회사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걸로 지금까지 책임을 돌리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 마음속에 얘기를 했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고 나는 그 회사에서 이 정도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며 나는 그 회사를 통해서 버는 것 다 그 회사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다 투자를 했다. 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회사가 한 개, 두 개였다면 그럴 수 있어요. 두 개는 넘죠? 네. 그렇다면 회사도 잘못이었지만 나한테도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책임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발전은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 안 해요.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나라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처럼도 일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가장 실수가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 내가 최고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어떤 회사의 어떤 물건에 비해서도 이게 최고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의 말은 거의 무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는 말을 안 듣고 내가 얘기하는 말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 이거는 아니야 버려버렸어요. 버렸잖아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꿔보자. 내가 최고가 이 수소시장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최고일 수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절대 최고일 수 없어요. 암을 관리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주, 3주 만에 통증 다 뽑아내는 귀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나요? 그건 자기 혼자만 했어요. 자기 혼자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성원 박사가 대단하고 김태식 박사가 대단하다고 제가 자꾸 칭찬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으나 그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 어떤 대가도 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토피? 이거 불치병 맞습니다. 불치병 맞아요. 난치병 맞습니다. 맞는데 아토피를 어느 구석에 가면 그곳에 가면 한 달이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지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면 우리가 빠졌던 착각과 그들이 빠져있던 착각이 똑같아요. 그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소문이 나면 여기는 대박 날 것이다. 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로 좋아지잖아요. 거기는 의사협회에서 문 닫게 만듭니다. 문 닫게 만들어요. 왜? 그들은 힘이 없어요. 한 아이, 한 부모는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담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해산시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탈모 이런 그 노하우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하우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다가 의사 흉내 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애틋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최고는 아니잖아. 배짱 튀길 일은 아니라 회사가 가는 방향에 저는 배짱 튀길 수 있어요. 오는 사람한테 이 사람 자꾸 조건을 걸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할 테니 본인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할 테니 나는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이다. 일을 할 테니 나한테 뭘 해줘라.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저도 같이 하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데 보내면 돼요. 근데 결국 그 사람 딴 데 가지 못해요. 결국은 와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뻔하죠. 코드 줘라, 자리 줘라, 방 줘라. 나는 사람이 크기 때문에 밖에서 테이블에서 얘기할 수 없다. 제가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이 스마일 회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매뉴얼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과거에 했던 일에 있어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잘못도 있었더라.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유통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못 파는 게 유통인데 빡빡 떼져 있어요. 유통은 뭐예요? 결국 제품의 흐름입니다. 제품의 흐름이고 결국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 팔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고개를 빡빡 씹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내 자식만큼 펜대 굴리는 일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 펜대 굴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고개를 숙입니다.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은 일단은 이 사람이 가서 먼저 그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내게 최고다?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이 독점 제품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최고일 수 없어요. 어떤 제품은 없지 뭐. 그래서 고집은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훌륭한 더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도 절대적으로 최고는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 대표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신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10만원 받지 못해. 정치인들 중에서도 욕처먹는 정치인이 우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정치인은 자기를 낮췄겠죠. 진심으로 낮췄겠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여기에서 매뉴얼로 넘어갑니다.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낮췄어요. 낮췄다는 것은 어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한테 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말을 놓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 그 젊은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센터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과거에 내가 잘 알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나한테 뒤지게 맞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거 오면 야! 이리 와! 이거 해! 그 사람은 대접 못 받아요. 그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딱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에이 하지 않을까요? 그 센터가 잘 될 수는 없죠. 나부터 먼저 낮춰야 돼. 그래야 우리 사업도 잘 됩니다. 제발 사무실에 와서 네가 했어, 제가 했어, 야, 어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장
어제 내가 어떤 모 의사 선생님을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 보면서 어째요? 왜? 많이 아파요? 얼마나 됐어? 아유, 말 툭툭 놓습니다. 그것이 가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의사 들어오면 바짝 웃으면서 아유, 이런 데는 안 오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오셨을까?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손잡아줘.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요? 주위에 계시는 의사님은 누구 찾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를 그만큼 잘 보살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내 마음은 간다. 여기서 그래야죠. 어제까지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내 사업장에 와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곳에 와서는 사업만 하세요. 형, 동생 사귀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사귀세요. 왜 여기서 사귀려고? 밖에 나가서 사귀세요. 언니, 동생. 여기서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그런 습성이 들어 계시는 분들은 꼭 이런 교육들 빠져. 희한하죠? 촉이 여기 있는 거예요. 촉이 좀 불안해가지고. 이 가족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대표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때 얘기하는 거는 인정하고 수긍이 되지만 개인한테 딱 대놓고 얘기를 하면 삐져요. 사람이다 보니까. 에이씨 이런 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 기분이 틀어져 버리면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예전에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가 살던 예전에 우리 집은 마당에 막 한 500평 됐잖아요. 한 번 쓰려고 그러면 막 1박 2일 쓰러야 돼. 근데 빵 딱 먹고 빗자루 딱 들고 이제 쓰려고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막 맨날 놀지 말고 마당이라고 쓰라는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에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팀 미팅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미팅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만 한다 그랬으니까 미팅 자리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직책이 위인 사람이 있든 먼저 온 사람이 있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든 그 자리에 분명히 서열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위가 아니고 서열이 가려졌으면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건데 내 자랑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옛날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디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너 그때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너 이렇게 하는 데 봤는데 옛날에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왜 이렇게 과거를 왜 이렇게 들추냐고. 과거를 자꾸 들추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왜 옛날 얘기를 자꾸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옛날에 이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도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 현재 내 이 상황이 나한테는 최선의 환경인 거예요. 최선의 환경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 수소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수소시장은 우리는 이 수소시장이 국내에 자리를 잡을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수소 관련 업체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것이 최고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제품 몇 개 쓰는 것보다 우리 제품 한 개 쓰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우리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무라고 탓하지 마라. 그래서 측정기를 드리는 거예요. 측정기를 그래서 제가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 일본 제조회사보다 계약을 해서 측정기를 싸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왜? 기준을 만들어줘. 기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은 이러한 불편한 점이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활성산소 관리사라는 전문가들이 이거는 뭐 쓰면 안 되는 건 이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0만 원짜리 이미 샀잖아요. 이 사람 사서 쓰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샀어? 그러면 이 사람도 기분 나빠.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그런다고 이 사람이 이 250만 원짜리 버리고 이걸 안 바꿔요. 바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아이 저 사람 실속공사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말은 별로고 내 인간수까지 배려지고 제품을 샀으면 측정해 주라는 거잖아요. 제가 800ppb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나도 관심을 갖겠다. 측정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야 이거 나쁜 거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소라고 하는 것은 소독할 때도 쓸 수 있고 밥할 때도 쓰고 다 좋다. 그리고 집에 있는 화초를 키울 때도 수소를 키우면 좋다.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식기들 있지 않습니까? 식기를 닦을 때도 수소 같은 거 소독을 해요. 소독이 살균수를 삶지 않아도 돼요. 수소로 설거지를 해요. 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살균수로 빨아내면 이건 안 삶아도 됩니다. 이런 굉장히 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수소가 나와 조금 덜 나오잖아. 왜 이걸 버리라고 얘기해요? 800ppb 우리는 수소가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고 결국 그 사람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수소 이것도 문제가 있네. 문제성을 제기해도 해답을 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 사람 안 바꾼다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 수소 용존량이 조금 모자라요. 800ppb 이상 정도 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이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것도 안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비용 들이고 쓸 것 같으면 우리 몸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들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것이 좋다가 아니라 800ppb 이상이 나오면 좋고 두세 시간 이상 유지가 돼야만 하고 그리고 냉장 보관했을 경우에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관 되는 게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안내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 측에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안 내주면 되죠. 그때 미리 내 것이 최고라고 먼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토피 관리한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집에 살 수 없냐고 내가 얘기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물어볼 때 그때 얘기해. 그게 전문가예요. 파는 것 같지 않게 물건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물건 사달라고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야. 어제 우리 스파 샘플로 하셨던 분 두 분 계셨잖아요. 한 분은 이미 센터 계약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이 거기에서 스파하고 나서 센터 계약을 하셨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 소개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죠? 어제도 스파하고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스파만 가지고도 우리가 돼서 그런지 밝은 목소리, 청량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자꾸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수소시장이 팽배해질 건 당연합니다. 저 맞습니다. 수소시장이 팽배해질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누가 주인이 될 거냐. 주인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안 싸우고 주변에 자꾸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지 내 것이 최고다. 에이 너 이거 왜 해? 이렇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회사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등하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측정기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측정기를 우리는 시장에 기준을 만들어 수소 종주국인 일본마저도 측정기를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거는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 실제 측정을 하고 다니는 업체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 수소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한 달에 나가는 수소 측정기가 200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0대는 제가 가져가요. 100대는 제가 가져가요. 나머지 100대가 세계적으로 나가요. 그럼 측정기 매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측정기만 하지 않아. 다른 것도 해요. 측정기만 가지고 못 먹고 살겠는데. 그만큼 기준을 마련한다, 증명을 한다는 것은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거보다 좋은 게 나옵니다. 측정을 했어. 그런데 우리 거는 1200이 나오는데 이건 1800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지시간은 혹시 몰라 유지시간 봅시다. 유지시간 계산하더니 우리 거는 2시간 가는데 얘는 8시간. 그때는 완전히 그 뭐 기업의 입장이 그냥 불안한 거죠. 그러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보다 좋은 게 있으면 수용할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갖다 꽂아 측정해놔야 돼요. 측정해서 좋은 게 있으면 본사로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1등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욕하지 말고 수소시장은 분명히 열립니다. 분명히 열려요. 여기에 1등이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해서 일본에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10만 원씩 없어요. 물론 측정기도 일본에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 톡쪽이에요. 머리가 팍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IMF 터지고 이럴 때 세계적으로 소문나잖아요. 그 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섭다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 위기가 있을 때 문제야. 그런데 위기가 딱 해소되잖아요. 완전히 보리밥이야. 그것만 고쳐지면 이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다 됩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해야 한국 전체를 우리가 못 움직이더라도 우리끼리라도 그게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주구장창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누군가 따라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한국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도 해요. 한국 이 민족이 전 세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최초의 민족이 된 게 우리 한국 뿌리다. 수메르 신화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있던 민족이 로마의 시조가 뭐 늑대하고 저쪽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뭐가 저쪽 이렇게 됐다면서요. 그 전에 우리 민족이 있었대요. 그 민족이 서 오다가 중국에 이렇게 기술 전수해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반도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일본에다가 어떤 일개 민족 일본으로 가고 다 뿌려져 되는 거야.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면 중요하죠. 그게 뭐가 대충이 돼? 허감이 대충이에요. 스마일은 그 길을 가거든. 수소 종주국 일본하고 견딜 수 있는 기술 지금 한국에서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전 뭘 가지고 일본하고 어떤 그 협력업체가 되고 일본에 우위에 있습니다. 기술로예요. 우위에 쓰고 싶은 거냐면 활성산소 측정기는 일본에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거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이 됐고 국제 특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혈액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있어요. 독일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만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 가지고 활성산소 측정하는 것은 이게 최초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온 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서 이 수소 측정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한테 우리 활성산소 측정기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활성산소 측정기 2대를 가지고 의료기기 전시회 때마다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세계 최초 지들이 만든 것을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걸 사라. 스마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양이라든가 스마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대신 저라는 사람이 아직은 나이는 적지만 너무 큰 아픔을 몇 번 겪어봤어요. 근데 전체를 다 뺏기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조현수가 옛날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변에 옮기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의 조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힘들 게 없었나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걔 라면도 못 사는 것은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지는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제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전 사업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를 극복하지 않았으면, 정적으로 극복되지 않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한때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살려고 제주도 가방 하나 싸가지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케냐는 5개월이 있었어요. 아무도 이상하지 않고 제주도 가면 그 방파제에 이렇게 해서 막는 거 있잖아요. 납치도 잘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 구멍을 잡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제가 그냥 엎어뒀던 회사를 다시 찾았고 그 남 줬었어요. 회사도 남 주고 주식도 남 줬습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고 활성산소에 집중하게 됐던 거예요. 길은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뭐 몇 개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4년을 준비하죠. 제가 왜 그런 세월을, 호송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더라면 현재 이 스마일이 이렇게 급성장하지 못합니다. 스마일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회사가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면서 그냥 이루어졌다?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조성을 할 때 김성훈 박사님이나 우리 조호리 교수님이나 우리 김태희 박사님이나 그리고 정욱 씨나 우리 지금 전 보건협회 회장님이나 그분들 제가 어제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 비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2년 3년 정도 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명절 때 되면 2만원짜리 3만원 나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명절 되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선물을 드리고 문자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만나서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산 없어요 그분. 김성원 박사도 조연수에 대해서 계산이 일어났죠. 지난번에 제가 일본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모든 비용을 김성원 박사가 썼어요. 제가 저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건 왜? 고맙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에 대해서 빛이 보여진 만큼 눈이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요가협회 행사할 때 거기 VIP로 초대가 돼서 갔었어요. 거기는 그냥 뭐 700~800명 왔죠. 강사들. 전문 인력이죠. 거기서 일반 다른 VIP를 소개할 때는 그냥 뭐 누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이 끊기더니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요. 아토피에 대해서 지금도 미래를 갖고 있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 완성을 시켜주는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활성산소 연구재단에 우리 조연수 이사장님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턱 만나서 우리 센터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 3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말을 들어보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낮추는 작업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했다면 사업만 하십시오. 내가 잘났다고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실적이 보여지고 내부에서 뭔가 성장 속도에 의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한다고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부산지사에 만약에 배태현 이사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꾸준히는 굉장히 다 보여요. 꾸준히를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를 하면서 겉으로 말 한마디 안 해요. 나 이거 하는데 에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런 말은 안 보이는 것 같다? 보입니다. 제가 안 봐도 우리 지사장이 보고 제가 안 봐도 우리 부사장이 봅니다. 자주 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뒤에 쳐져버리면 제가 쫓아가서 손잡고 가지 못해요. 왜? 저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앞에 쭉 따라오고 있는데
쏟아 있는 그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멀리까지 가봐도 데려오지 못한다니까. 그냥 처리 찍었어. 자, 내 자세를 놔주고 처지는 주변이 아닌데 그대로 따라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라고 말씀드리고 수소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수소기 제품 쪽으로 넘어가다 수소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제 제가 수소기 설명한 게 어제 그제였었나요? 역전이 돼야만 한다 말씀드렸었죠. 수소기 막에는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가서 근데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역전을 시키는 장비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노폐물이 껴요. 전기 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 전환을 띠고 있는 것들이 와서 계속입니다. 저 미래나. 그래서 이것을 전기를 바꿔줘야만 하는데 우리 이 제품의 전기 바꾸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얘는 역전시키는 기능을 둘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준다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세에 드린 그 구연산 있죠. 구연산을 이곳에 집어넣고 물 살짝만 채우고 발생을 시켜야 돼요. 얘는 전기를 이렇게 바꾸고 밀어내서 청소가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구연산을 넣고 청소하면 됩니다. 얘도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고 꾸준히 있으면 이렇게 변해. 아유, 변해. 근데 얘는 그 기능 자체를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누르면 옆에 파란 물이 들어오고 파란 물 들어오면 신호도 건너가라는 얘기다. 네. 이건 좋다는 얘기예요. 길게 들어오면 꺼져요. 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아무래도 빨간 물이에요. 이건 먹으라는 물이에요? 먹지 말라는 물이에요? 먹지 마라. 지금 청소 중입니다. 살균수가 만드는 거니까. 이 살균수 가지고는 행주를 빤다든가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 식기 세제가 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이 허연이 안 떨어졌다.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구연산을 해야 돼요. 눈투치를 해야 돼요.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일주일 2번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요거 교육 받으셨나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들었는데 이 옆에 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탁구공을 넣었었어요. 진짜 탁구공이에요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탁구 그 꺼내서 탁구 치면 돼요. 심심하면 싹 다 다시 보면 됩니다. 탁구공을 넣는 이유는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어지면 바닥으로 깔아놨잖아요 탁구공이. 그게 뜰 때까지 물을 채워주세요 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 채워주면 보통 한 450에서 한 500ml 다 채워주면 1개월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여기는 안 채워도.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아무리 불러도 이 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 팅 꺼집니다. 근데 물 채우면 돼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띵띵 이렇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고장났다고 생각하겠죠? 그 설명을 미리 해줘요. 작동이 안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작동이 안 되면 옆에 물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물구멍이 2개입니다. 채워주세요. 그럼 이 뚜껑 열어보신 분 계세요? 네. 왜 뚜껑? 열어봤더니 뭐 있어요? 물통이지 뭉치가 뭐 있어요? 물통이에요. 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따로따로 물이 따로따로 가야 이게 전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플러스 전기에서 전기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이고 한쪽에는 마이너스 물에서 전기 분해가 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서는 수산기라든가 OH 성분이 가지고 있는 수산기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십니다. 한쪽에는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한쪽에는 순수하게 수소가 올라와요. 수소가 올라와서 얘도 이쪽도 그냥 H2가 그냥 다 올라와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올라와서 얘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H2, 즉 수소 분자가 되죠. 원자 상태 공기중이 나다니지 못합니다. 수소 분자가 돼서 H2O와 가결합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무경막으로 하게 되면 가결합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결합이 되든지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경막으로 만들면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라 이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속에는 그나마 수소가 좀 들어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수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경막이라는 것을 지금 상태에서 이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왜? 그걸 빠지게 만들어 팔고 있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팔고 있는 영업사원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속상하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단 우리 기준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800ppb 이상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컵에 따라놨을 때 2~3시간 유지되는 게 좋은 거고 밀폐 용기에 담았을 때 2~3일 유지되는 게 좋은 겁니다. 수소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되면 가장 완벽한 거예요. 요것만 얘기했자 이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역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됨으로써 결국은 요 제품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소 기계가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기계는 없어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게 완벽해서 타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장 가면 고쳐야 되는 데가 있고 그게 카센터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되고 안 그런가요? 타이어 펑크는 펑크 떼워야 되고 그게 완전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쓰는데 불편이 없으므로 내 역량에 맞춰서 차량을 갖는 거죠. 지하철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사고 많이 나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는데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내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쓴다면 내 생활에 도움되게 쓰기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보면 솜이 들어있죠? 최초에 이 제품 솜 갔을 때 보신 분 계세요?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운데 있는 게 얇아요, 그죠? 얇고 물이 들어가요. 뽀 올라오죠? 뽀 올라오는 요 면적이 이 막에 닿는 면적이에요. 그게 올라와서 부풀려서 그 막에 닿아야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런 놈으로 쓰는 거고 이 제품이 AS라는 게 그 전에는 그 기능이 없었어요. AS가 어떤 게 AS가 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기능이 없었는데 요게 AS라는 게 딱 두 가지가 거의 많이 납니다. 하나는 여기에 물이 없으면 안 들어와. 이걸 소비자들이 AS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물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좀 뭘 해놨어요. 물이 없으면 여기 빨간 물 들어오죠. 근데 물 채워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밑에 침이 있어요. 침이 2개가 있어요. 침이 2개가. 침이 2개가 있는데 얘가 항상 습기하고 같이 있잖아요. 습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녹이 쓰기도 해요. 그래 녹이 위에 접점하고 밑에 접점하고 접착이 잘 돼야 되는데 접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여기 제품에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가 있죠. 드라이버 가지고는 위에를 긁어줘라. 여기 접점을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접점 위에를 긁어줘라. 그래 드리는 거고 이 밑에 여기에는 이 위쪽 위에를 접점을 사포 같은 걸로 좀 거칠거칠한 걸로 한번 쓱 밀어주기만 하면 또 작동 잘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제품을 관리한다고 보면 반영구적으로 써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쓴다면 막을 꾸준하게 그렇게 청소해서 깨끗한 상태로만 유지만 시켜주면 막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최소한 5년 동안은 AS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주요 부품 2가지를 갈아야 되는데 그 주요 부품 2가지가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요 부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이에요. 막이 있잖아요. 허옇게 철사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주요 부품 막이에요. 소비자한테 이 주요 부품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분은 갈지도 않아. 그런데 나중에 5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에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별거 아니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거리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분들은 관리하는 법 잘 아시잖아요. 거기 뭐가 커요태 끼면 구연산 집어넣어가지고 털어내면 되는 것이고 역전시키면 되는 것이고 요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쇳덩어리가 지가 달아지겠어요? 못하겠어요? 거기에 무식돼서 붙으면서 떨어내면 되는 거예요. 반영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단, 부부싸움 하면서 깨트리기만 합니다. 그 반영을 씁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어야 우리가 뭐 팔려고 파는 건 아니라 뭐 이게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제품에 대해 사용하다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다는 바로 제 방으로 전화가 들어오게 돼요. 제 방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번호. 제 직통번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 방으로 전화가 걸려요. 잘못 누른 거죠. 알려주면 안 되는데 본사 되는 건 3063이잖아요. 3을 눌러야 되는데 4를 누른 거야. 그게 제 직통이에요. 잘못 눌러서 이거 전화를 받아보면 코로나 AS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제가 또, 난 사장이니까, 대표니까, 상호부 전화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뚜껑을 열어보시겠어요? 그럼 뚜껑 열어봐요. 열었는데요. 거기 물 있어요? 없어요? 물 없네요. 지금까지 채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채웠대요. 거기 물 없으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물 붓고 2, 3분 정도 있다가 작동을 해야 그나마 그것도 작동이 돼요. 바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 얘도 그걸 읽어야 되니까. 여기서 또막또막 내려와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넉 잡고 물 부어놓고 5분 있다가 켜보시면 될 겁니다. 전화 안 해도 되는데 해보고 나서 전화 또 해요. 그래가지고 잘 돼요. 잘 쓰시는 주변에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떤 것이 있으면 여유가 가져지냐면 제가 해본 적이 된다고요. 어떻게 있으면 여유가 가져지냐면 우리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운전을 하다가 팍 들어와요. 팍 들어오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팍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가슴이 척 올라갑니다. 부딪힐 뻔했습니다. 근데 그냥 강아지, 조카 새끼 신발, 시브로, 어쩌고저쩌고, 시베리안, 그렇게 하면, 나만 기분 나쁘죠. 나만 속상. 걔는, 모르게 가.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튼 최선 끝난 거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가졌다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세요. 어제 농담처럼 강의하던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2억 그까짓 건 마음이라고 설령 없어도 2억 그까짓 건 네. 나도 이제 좀 일단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걸 한번 바꿔볼게.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보세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데 누가 와서 돈 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센터 오픈하면서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통닭집을 열어도 손이 둥이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매덕을 투자한 커피숍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다 하고서 최소한 1년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삼겹살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정도는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이 일은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좋아졌거든요. 소문을 금방 나요. 그리고 제가 웬만큼만 되면 언론을 통해서 지원을 했다고 내가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태영 씨 들어오고 김성훈 박사님 인터뷰 시키고 내가 인터뷰를 해서 이 활성산소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의료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 어딘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일부 하고 있지만 어딘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이 나한테 다 오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 일단 모든 지식은 네이버에 있다고 하니 거기 검색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7년 동안 고맙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박수.
표현하고 사장님 말씀드릴게요. 박수 부대가 우리 성대순 이사님 말과 한번 더 해주겠다. 아토피드 47년 동안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안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김성원 박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개선이 됐고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그 김성원이 누구냐를 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간 거예요. 김성원 박사님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실행 부서는 활성산소 연구재단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식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김성원 박사를 계속 찾으면 김성원 박사 요가협회도 망해. 그 전화 받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쪽으로 관심을 뽑아 올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단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려고 저는 같이 합니다. SBS라는 이 방송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해요. 그러면 가장 기술 좋은 사람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방송이 되는데 그거를 쭉 빨아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안 크고 뭐 이렇지만 인상은 그래도 괜찮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잔머리는 굉장히 잘 써요. 잔머리가 참 좋아요.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좋은 거로. 지금 현재 그린키퍼는 장착을 위해서 김인성 회장이 도착을 했고 카세트를 못 찾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카세트 찾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카세트 variante 안 되고요. 상으로 가지고 찾아드려요. 실단 찾으면 상으로 찾으라고.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겠죠. 전 안 해도. 하도 안 돼서 그 머리 안 돌아가면 문제가 있는데. 홈세이퍼도 이제 이번에 제가 올라가게 되면 보건협회 임국환 교수님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보건교사 협의 회장도 이제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가 이렇게 매주 한 개씩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더라도 보건교사 협의 회장께서는 어떤 생각일 거냐면 조원희 교수님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계속 업무 조율을 하고 있어요. 업무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일일이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저보다는 우리가 암과 관련 조원희 교수님이 저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조원희 교수님께 다니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조원희 교수님의 의견은 뭐냐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한 개 지역에 한 10개 정도 있는 지역을 타겟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하고 경상도 지역을 타겟으로 먼저 한다.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원을 줬어요. 서울은 현재 6개가 오픈이 되어 있고 한 4개 정도 조만간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달 7월달이면은 뭐 4-5개는 서울에 다 오픈이 되지 않겠나.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그 중증의 아토피안들을 우리 센터로 보내주면 우리 센터에는 정말로 그때부터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거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그 센터 손님 뚝 떨어집니다. 보건교사들이 마음 놓고 던질 수 있을 정도 임상 결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오면 부모들이 오면 상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담도 처음부터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뭘 보여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관리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안 보여주면 그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양호선생님 보냈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 아토피안의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뭐 이거 내가 의사를 만나도 안 됐는데 미리 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 케이스를 최소한 10건 정도 만들라고 제가 그렇게 신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수익은 되지만 회사에서 던져주는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우리 아이를 나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임상 결과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 봐라. 내가 먼저. 수소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먼저 탕수육에 들어가서 내 몸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됩니다. 30대 정도 넘어가면 몸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어느 한쪽은 지금 빠그닥빠그닥 질병은 어제 교육 때 나왔잖아요. 질병은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나한테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스파를 해보고 수술 먹어보고 이러면 그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외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세일즈밖에 안 돼. 거기까지.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너도 해봐라. 이거 네트워크의 기본 진리 아니겠어요?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내가 해봤더니 돈도 벌리더라.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네트워크의 기본 진리잖아. 근데 아토피아들한테는 내가 물건을 팔려고 마음먹고 파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마음먹으면 아토피아 도망갈 거예요. 그 부모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내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는 김성원 박사를 그때 또 팔면 돼요. 아토피 600명을 다 완치를 시킨 김성원 박사의 노하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왔다. 한 달 정도만 여기서 관리받으면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것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여줘야 되겠죠. 내가 직접 관리한 사람. 그래야 예를 들어 창원이에요. 창원 성산이에요. 그럼 창원 성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원 성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그분도 홍길동이라는 동네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홍길동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한데 처음에 올 때는 이랬습니다. 요거 주변의 임상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자, 2주 동안 내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내줬으므로 그 보건교사가 보낼 때는 연락을 미리 해줍니다. 우리 학생 누가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갑니다.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보건교사, 이 양호 선생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2주 동안 무료로 해주는데 어떤 선생님이 관심 갖고 보내주셨으므로 한 달 동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을 하든 2주 동안을 하든 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오라고 얘기하면 매일매일 올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병원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오라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틀 정도 가다가 몸이 괜찮아지고 과연 안 간다니까. 똑같다니까. 집에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김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한 달 동안 무료로 해주고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좀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집에서 할게요. 거기서 물건 사야 됩니다. 우리 보건교사 협회장님한테 나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전교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한 달 동안 무조건 무료로 해서 쫙 개선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 실적은 모든 게 선생님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한다니까.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런데 물건 사고 집에서 한다는데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물건 사 집에서 한다 하겠다는데 물건 못 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이 요청을 꼭 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우리 목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유명해져요, 그 동네에. 유명 인사가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리 센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토피만 정복할 수 있으면요, 국회의원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아토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데이터 한번 넣어볼 거예요. 한국의 아토피아는 700만 명이에요. 물론 그 700만 명이 다 우리 센터로 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면 700만 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700만 명의 아토피아니면 곱하기 4면 얼마예요? 몇 명일까요? 이게? 4,028? 2,800만이에요. 대통령이 표 받는 게 이 정도 이상 받을까요? 대통령 될 때. 그렇잖아요. 5천만인데 우리 18살이 넘어야 뭐 갖다 뽑으시 때문에. 그리고 그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옹목처럼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700만의 아토피아들한테 희망을 제대로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안내가 되고 정말로 희망을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회의원하고 동급해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근데 국회의원한테 안녕하세요. 아이고 의원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센터장님들한테는 나중에는 감사의 인사로 매 수학철마다 뭐 감이면 고춧가루 분명히 쌓일 거라고 봅니다. 네, 김성원 박사님이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고 나니까 매년 지금 그 사무실로 오는 게 뭐 감이고 고춧가루고 마늘이고 굉장히 많이 와요. 제일 많이 갖다 보고 그래. 이도 알아. 이게 사람이 저리고 그거는 다음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절로 그래요. 여러분이 물건 가져가는데 140만 원, 150만 원 물건 가져가는데 돈 안 받고 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받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돈 받고 줬으면 남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돌입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근데 상대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난로 같은 사람이에요. 난로. 여름에도 여기다 난로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냥 싹 치워버리고 난로를 갖다 놓고 이 테이블 깔아놓으면 난로 주변에 서요.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겨울에도 그 난로에 불도 안 펴고 있어요. 불도 안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만지면 차가워요. 그래도 난로 옆에 가서 얘기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갈탄도 떼고 뭐 솔방울도 뜨거운 거를 갖다 주고 요때에서 따뜻했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쟤는 원래 지금 불이 타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는 저 옆에 가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옆에 있으면 온화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칭찬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남의 단점은 보지 말아라. 단 어떤 것은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냐면 회사에 흠집 가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흠집 가는 행동, 이것도 부정적인 거 비슷한 거예요. 부정적인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아주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자리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한번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런 부분 나머지 다 잘하는데 요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꽁 하고 있는 거죠. 꽁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아, 조현수 저거 인간성 더러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 야, 씨, 가까이 가봐. 아주 더러워.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회사를 저는 이스마일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회사의 생각에 아직까지 함께 상의하고 뭘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안 돼요.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이 안 됩니다. 아직은 제가 신경을 딱 놔서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 자본이 필요하고 아직은 제 생각이 필요하고 제 기획이 아직은 필요해요. 저를 흠집내는 거는 결국은 회사를 흠집내는 것 같아요. 스마일의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털어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전부라, 이게 최고는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을 해요. 앞으로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오시니까. 그걸 계속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것보다 옆에 사람이 취급하는 게 훨씬 월등한 것처럼 느낌인데, 에이, 조현수 거짓말쟁이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대표님 또는 부사장님, 상무님, 지사장님 어디 가서 어떤 데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만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공장은 어디쯤에 있고 그걸 분석을 해서 보내세요. 그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장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라. 회사가 딱 막혀있는 회사는 아니니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그린키퍼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린키퍼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4, 5년 동안 10원 하나 벌지도 못하고 돈만 넣고 고생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린코리아에 대해서, 그린키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좋은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 김인성이 조가새끼 신발은 그게 당연히 나오죠. 이런 얘기가 분명히 좀 지나서 우리 조직이 커져가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에 와서 설명해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그린코리아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협업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홈세이퍼를 가져오고 그린코리아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 기술을 완성을 시키는 데는 스마일을 키우기 위한 기술을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내가 100%씩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거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갈등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든 고민하든 신경 안 써도 돼. 왜? 갈등하고 고민하면 자기만 손해지.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회사는 갈 건데 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고 싶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